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2020년부터 2022년 8월까지 받은 월 수입, 연수입, 평균 수입을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국내에서 탑 대기업은 아니고 중상위 정도의 대기업을 다니고 있고요. 만 10년을 조금 넘었습니다. 딸이 2명 있고 아주 평범한 가정입니다. 평범하다는 건 물려받을 재산이나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형제자매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 친구들이랑 비교해보니 제가 거의 평균 정도의 수입이었습니다. 참고로 제 친구들이 다니는 대기업은 삼성전자,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LG전자, LG디스플레이, SK하이닉스, SK에너지, 한국타이어, 기아차, LS산전도 있고요. 신한금융투자도 있습니다. 중견기업은 대동, 원익, 세븐일레븐, 그리고 공무원도 있고 대한체육회 같은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의 대략적인 연수입과 비교했는데 제가 평균 정도였습니다. 참고로 연봉이 제일 많은 친구와 제일 적은 친구의 연봉 차이는 3천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차이인데 세금 제외하고 생각하면 사실상 인생이 바뀔 만한 차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맛있는 거 몇 번 더 먹고 옷 한 벌 더 사입을 정도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런 친구들과 비교했을 때 평균 정도였던 제 실수령액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저희 월급 통장 은행인 하나은행에 로그인을 하고요. 입금 내용을 다운로드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이는 숫자는 모두 세후소득이고요.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통장에 찍힌 숫자들입니다. 제가 기본급여, 명절 상여, 성과급으로 나눠봤는데요. 혹시 이 의미가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기본급여는 말 그대로 기본급여입니다. 대부분 이 돈을 월급이라고 표현하죠. 명절 상여는 설과 추석에 받는 상여금입니다. 회사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많은 기업들이 이것까지 연봉에 포함해서 계약을 합니다. 성과급은 계약에 포함된 것은 아니고 작년 회사와 개인의 성과에 따라 지급하는 것인데 한 번에 주는 것이 아니고 회사 성과에 따라 주는 성과급, 개인 평가에 따라 주는 성과급, 특별 성과급 이런 식으로 여러 명목으로 구분됩니다. 우선 2020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이때가 대리 3년 차였습니다. 2020년 기본급여, 월급의 평균을 계산해보면 약 338만원입니다. 명절 상여 성과금을 더해서 월 평균 수입을 계산하면 468만원. 2020년 1년 총 세후소득은 약 5,600만원입니다. 세금을 대략 16% 뗀다고 생각하면 영끌한 세전 연봉은 약 6,700만원 정도 되겠네요. 그런 2021년을 보겠습니다. 대리 4년 차였고요. 월급 평균은 367만원, 상여금, 성과금을 더한 평균은 약 498만원입니다. 2021년 총 세후소득은 5,970만원입니다. 세전 영끌 연봉은 약 7,100만원 정도 되겠네요. 2022년 8월까지만 뽑아봤습니다. 참고로 과장 첫 해입니다. 직급은 이름은 바뀌었지만 이제 옛날 직급으로 하면 과장 첫 해인데 기본 월급 평균은 400만원, 상여금, 성과급 더한 평균은 약 545만원입니다. 2022년 8월 총 세후소득은 4,360만원입니다. 세전 영끌 연봉은 약 5,200만원 정도입니다. 1년 세전 연봉을 예상해보면 약 8천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는데 이 정도의 소득이 제 지인들이 다니는 대기업, 중견기업, 공공기관의 소득 중 평균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아마 금액들을 보시면 많다, 적다 여러 의견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사실 제가 이렇게 실제 소득까지 공개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따로 있습니다. 2019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소득들을 아직 받기 전에 2020년, 2021년, 2022년에 얼마의 소득을 받을지 예상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대충 예상이 가능했겠죠. 조금 전에도 2022년의 총 연봉도 예상을 했고요. 회사의 평균적인 연봉 상승률, 성과급 금액, 주변 선배들의 연봉 등을 보면 올해뿐만 아니라 3년 후, 5년 후, 10년 후의 연봉도 대충 예상할 수 있습니다. 엑셀 시트 안에 저의 평생의 소득이 정리가 되죠. 회사만 다닌다면 말이죠. 제가 여러분들도 보셔서 알겠지만 이 정도 소득으로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자녀 교육도 시키고 대출도 갚고 노후 준비도 하려면 빠듯한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이게 미래에도 똑같다는 것도 엑셀 시트만 봐도 답이 나오죠. 물론 맞벌이 하시면 상황은 더 좋아지긴 하더라고요. 제 친구들 중에도 맞벌이 하는 집이 많은데 소득은 2배로 늘었는데 버는 만큼 씀씀이도 커져서 모으는 돈이 2배가 되는 건 아니고 한 1.5배 정도 돼도 다행이라고 합니다.
결국 월급만으로는 당장 오늘, 이번 달은 해결할 수 있지만 월급이 끊기는 시기가 오면 먹고 사는 문제가 바로 코앞에 닥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해보면 모은 돈을 불리는 투자와 새로운 수입을 얻는 부업, 사업은 필수입니다. 그렇다고 회사를 그만두고 전업 투자자나 사업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월급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다음 달에도 내가 예상한 금액이 입금된다는 거죠. 이 월급 때문에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투자 사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마찬가지지만 심리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급한 마음이 없으니 더 객관적이고 충분히 공부한 상태에서 새로운 시도를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저도 회사를 다니면서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있고 스마트 스토어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수입이 월급을 넘어서게 되고 물리적으로 회사를 다니는 게 시간적으로 불가능해지는 시기가 오면 회사는 그만둘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 인생을 제가 원하는 일로, 진짜 저의 일로 채워나가려고 합니다. 오늘은 제 통장에 찍히는 월급을 보여드리면서 소득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